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이 며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학교 이름이 오르곤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바로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신입생들에게만 부과하는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그런데 대학별로 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다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TBS 집중 리포트에서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손나영 씨. 대학생이 된다는 설렘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50만 원이 넘는 등록금 가운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신입생만 내는 입학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그 금액을 내라길래 그냥 냈는데 입학금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입학금에 대해 모르는 건 손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데 등록금 말고 또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입학금이란 걸 그때 처음 보고 알았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고요. 그리고 여기 합격하고 나서 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존재 자체도 몰랐던 입학금.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학생들은 잘 몰랐습니다. 입학할 때 하는 행사?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내지?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는 별개로 징수되는 대학 입학금.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2015년 기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80곳을 조사한 결과 9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학교는 29곳,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은 35곳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고려대학교로 103만 원. 서울시립대학교가 9만 원인 것에 비하면 학교별 편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이 입학에 관한 경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과 합산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게 103만 원의 근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103만 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행법상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수업료나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라는 교육부령이 전부입니다. 즉, 대학이 제멋대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기에 대학들은 수업료와 함께 주된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입학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인건비나 학생 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등록금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입학금을 학생 신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생이 되는 입회비로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는 겁니다. 이외에 대부분 대학은 입학금을 별도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간 회피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좀 공개 같은 걸 할 때 조금 우린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 명확하게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계속해서 요청은 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는 대학들이 산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징수 목적이나 산정 근거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도 재량적으로, 임의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오다 보니까 실제 입학금을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알바를 하고 왔지만 한 달 일해가지고 50만 원을 채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이걸 2달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학생이 감당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입학금이 얼마다 혹은 뭐 학생회비가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뭐 경비 얼마 이래서 n분의 1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학부모로서는 훨씬 더 믿음이 가겠죠.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입학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용하도록 돼 있냐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그 입학금이 결국은 학교에 필요한 경비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각종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를 산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신입생 관리와 무관한 홍보비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관리나 제재가 곤란한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입학금 산정 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난 2013년에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학금의 거품을 빼고 그 책정 기준을 대학이 아닌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기쁨에 취해 덜컥 내버리게 되는 대학 입학금.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네, 신입생들의 입학금 어디에 쓰이는가 취재를 하고 온 류미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신입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도 낸다는 사실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뭐 보면은 수업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등록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등록금 안에는 수업료와 그리고 입학료가 합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말하자면 입학금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재학생들 위주로 보다 보면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되니까 이제 수업료 위주로 등록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통상 등록금이라고 하면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신입생들의 경우는 입학금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입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학교별로 이 입학금이 좀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는 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03만 원이고요. 가장 많이 징수하는 학교고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9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네요. 네,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정하냐? 학교별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학교 측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뭐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알려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예. 뭐 공개를 한 학교에서도 사실상 이거를 수업료와 합산을 해서 함께 이제 그 학교 운영하는데 쓰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등록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각 학교별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측 위원 6명, 학생 측 위원 6명, 그리고 이들은 회계적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전문위원 1명 해서 13명이라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뭔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계사분께서는 전문성을 보여준 적이 적어도 저희 등심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역을 좀 학생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이 등록금이 산정되는지도 참여를 해서 알아봤는데 외부에서 초청된 회계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전문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뭐 항상 심의위원 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각을 하곤 하고 빈번하게 지각을 하고 또 와서 막상 자료를 보는 것도 그냥 한두 페이지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성의를 못 느꼈다는 얘기죠. 과연 전문가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외부 위원조차도 공정성을 중요하겠지만 학교 측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 섭외를 할 때 학교 측의 결정권이 있다는 건데요. 즉 학생과 학교 측에서 이제 등록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외부위원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학생 측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또 게다가 이제 입학금에 대해서 신입생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수업료는 별개로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흔히 뭐 등록금이라고 하는 수업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도 많고 반값 등록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입학금은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덜한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상 뭐 사회적으로도 입학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입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만 내잖아요. 그렇죠. 신입생 때. 내죠. 사실상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만을 준비하면서 대학을 바라보면서 그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어찌됐든 학교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입학금이 있어도 이거를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은 입학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입학금조차도 몰랐던 학생들은 그냥 수업료 함께 고지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덜컥 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알면서도 내고 모르고도 내고 그러니까 참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찌됐든 내야지 입학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학교 입장에서도 이 입학금을 걷는 이유라는 것이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 그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도 우리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한 대학과 또 한 대학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정도 입학금이 더 싸고 서울시립대는 싸고 또 비싼데 10배 정도 비싸고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런데 그러면 해외도 대학이 있고 해외도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일단은 뭐 명문 사립대 뭐 아이비리그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료 대비 입학금이 2%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교육열이 높고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와 상황이 좀 비슷한 중국 같은 경우도 수업료 대비 입학금이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입학금이 한 1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입학금이 좀 두드러지는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입학금이 수업료랑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얘기를 듣는 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따로 걷느냐. 입학금이 뭐 사실상 수업료랑 같이 쓰이게 되는 거면 그냥 수업료 하나로 등록금이란 이름으로 합쳐서 걷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입학금이 사실상 뭐 신입생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숙사 같은 주거비도 들고 교재비라든지 기타 이제 대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사실상 목돈으로 들기 때문에 이거를 뭐 4년에 나눠서 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쪼록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분명하게 좀 공개가 된다면은 학생들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 내역 자체가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목록이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나서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또 대학교 들어가면 입학금 걱정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또 대학 졸업하면 취업 걱정하고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입학금이나 이런 수업료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떻게 쓰이는가조차도 학생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류미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